잠깐 통화 가능해? 네네네네. 낚시 한지 얼마 됐지? 베스 한지는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다 낚시는? 2년 차죠? 바다 낚시 2년 차, 베스 낚시 4년 차. 네네. 릴을 사서 쓰고 있잖아.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니? 저 지금까지 정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너 릴 살 때 오일 받았잖아. 네네네. 그거 써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요. 아직도 박스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 그래서 뭐 궁금하진 않아. 그거 어떻게 쓰는 건지? 도요거는 그 안에 설명서에 들어있더라고요. 어디 구멍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떨거라. 구리스를 바른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 기어 쪽 상자를 열어야 된다고 해서 스프링 튀고 이럴까봐 겁나서 아예 못했고요. 뭐 나도 보니까 보증서랑 들어있는 박스 따로 있는데 그 안에 릴 오일이 뭐 한 너댓 개 있더라고. 아 그죠. 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여러분들은 릴 정비 잘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민물도 하고 바다도 다니는데 맨날 물에 씻기만 해서 쓰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불안해서 오버홀 등을 맡기곤 하는데, 그러다가 릴을 샀을 때 받았던 오일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이렇게 릴 정비를 위한 오일과 구리스도 세트로 판매하던데 너무 무책임하게 쓴 것은 아닌가 해서 릴도 정비할 겸 청주에 에이프릴로 들려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내가 작년 딱 1년 정도 됐을 거야. 1년 전에 샀고, 그리고 정비를 맡긴 적은 없지. 그러니까 딱 그 사이에 참돔 낚시하고 한치 낚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가져온 거야. 처음 가져왔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뭐 강진 한번 보려고. 서걱거리는 거야? 네, 소리가 지금 올라와요. 원래 그런 줄 알았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정비를 하고 나서 한번 느껴보셔야지. 뭐 얼마나 걸려 이거는 시간이? 2시간 걸려요. 2시간. 오케이. 그러면은 좀 이거 얘기 잠깐 하고 그거를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일단 첫 번째는 해줄게. 요거 2개. 요거 2개인데 보통 사람들이 오늘 궁금해서 찾아온 거는 스피닝 릴이나 베이트 릴이나 사면, 릴을 처음 사면 네, 오일이 들어있잖아. 그렇죠. 논리는 이거지. 예를 들면 내가 들은 얘기긴 하지만 주사 들은 얘기인데, 의사보다 중요한 사람이 요리사란 말이 있어. 왜냐면 의사는 병이 나야 찾아뵙게 되는 사람이지만 요리사는 나를 병이 안 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의사보다 요리사가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자, 고장이 나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 말고 그 전에 고장이 안 나게 본인이 알아서 좀 어느 정도는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고장 나기 전에 우리가 릴을 사면은 처음에 그 오일이 들어있잖아. 조그만 병에. 네. 근데 그걸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나도. 그러면 이제 평소에 그걸 좀 바르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바른다면 어디다 발라야 되는지, 그리고 구리스 있잖아, 구리스. 네. 구리스는 또 어디다 바르는 건지. 요즘 뭐 낚시 조업체 같은 경우에 구리스를 팔기도 하더라고. 그럼 그걸 어디다 바르는 건지 그런 거 간단하게. 얘는 작년 봄에 샀고 그걸 많이 쓰진 않았어. 그 상태는 되게 양호한 편인데. 양호하네요. 솔직히 스피닝은 얘네는 솔직히 이렇게 뜯지 않는 이상은 뭐 우리가 이렇게 오일이 만약에 이게 오일이 들어있는 거라면은 얘는 꼭 뜯어야 해서 넣어야 될 오일이라면은 이제 이런 캡, 이제 핸들 이렇게 쪽쪽에 이게 들어 빼면은 여기 이제 베어링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네, 핸들구도 마찬가지로 빼면 양쪽으로 다 이제 베어링이 들어있는데, 그쪽에다만 이제 많이는 말고 이렇게 한 방울 정도만 이렇게 스며들게끔만. 너무 많이 주입을 하면은 이게 안쪽으로 흘러들어서 안에 있던 이제 그 구리스나 이런 거를 묽게 만들어요. 그래서 릴링을 할 때 빠른 릴링에 이제 그 구리스가 혼입이 되면서 비산된다 그러죠. 튀어요, 벽면이. 네, 묽어갖고. 오케이, 그럼 그 양은 느낌상 약간 한 방울 이런 느낌? 그렇죠. 이제 베어링 윤활만 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런 라인롤러. 근데 이거는 일자나 이제 십자로 돼 있는데 요거만 뜯으면 이제 베어링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슬리브나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뜯기가 좀 겁이 나죠. 근데 여기를 잘 잡고 이렇게 해서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순서만 뺐을 때. 이렇게 해서 요 볼트 제거를 하고 요 앞레버만 이렇게 제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 안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있어요. 이제 벤키시나 이제 스텔라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통으로 들어있거든요. 베어링.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슬립 넣고
그거야 뭐 크게 어려운 거 네,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얘네는 이제 외관 슬리브라 안에다가 넣어주셔야지 베어링에 정확하게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열려고 그러면 괜히 기스 그렇죠. 날까봐 걱정돼서 기스도 못 여는 나고 경우가 있지. 괜히 조립 못할까봐 여기서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잘 돌아가나 확인하고. 사실 뭐 릴 분해하는 사람 아니고는 제일 쉽게 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릴 다 풀어서 그냥 네. 열어보는 거. 근데 그 안에 구리스를 넣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드래그리스, 이제 오토그리스, 구리스를 넣는 네, 거군요. 그런 쪽을 넣는 건데 이 안에도 이제 까보면은 베어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척할 때는 그래서 베어링이랑 이제 구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꽉 잠그고서 그래서 밑에서 위로다가 이제 세척을 해주는 게 맞죠. 이렇게 밑에서 쏴주면 안 되고 위에서 위로. 세척할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도 빼면은 안에 베어링이 들어있어요. 근데 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있죠. 여기도 넣어주실 거면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 부분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 잘 못 네. 느꼈다. 그렇죠. 쫄아서 못 느꼈어. 그래서 보통적으로다가 이렇게 오일이 있어도 잘 안 쓰시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어디다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뜯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안 쓰시는 거죠. 솔직히 이게 해봐야 여기 양쪽 핸들부나 뭐 칠하고 아니면 다 뜯어서 이제 구리스를 발라야 돼. 기어 쪽은. 그래서 굳이 이 오일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스피닝은 오일이 많이 들어간 자리는 없네. 네. 그래서 뭐 소비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까는 정도는 오픈하는 정도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도 열어야 하는 부분이 스풀 쪽밖에 없다 보니까 얘는 뭐 이 정도고. 네. 네. 얘는 문제가 심각해? 사실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 얘는. 그냥 정비 좀 맡길까?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날 정도면은. 다들 그런 편이지 뭐. 낚시할 때 문제 없으면 냅두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게 오일이랑 구리스를 설명드리면 오일은 이제 점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 오일도 뭐 합성 오일이 있고 일반 오일이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뜯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일반 소비자가 여는 거밖에 없잖아 사실은. 그쵸. 옆에 사이드 이거 오픈해서 여는 건데 야, 걔는 스티즈는 그렇게 여는구나. 이렇게 열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풀 쪽, 스풀 베어링 쪽, 베어링류에다가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로 베어링이 하나가 더 있어요. 피니언 기어 받아주는 요 하단 베어링, 네, 이쪽.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웜기어 쪽, 레벨 와인더 쪽에 이제 기어가 있으니까 보통 여기다 이렇게 많이 싸주시는데, 거기는 구리스 넣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기어가 이제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윤활을 돼야 되는 경우는 이제 구리스를 넣는 게 맞죠. 그 자리는 항상 구리스가 보였던 것 같아요. 릴 쓰다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간혹 진짜 뭐 없으면은 오일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구리스가 아무리 없으면은 그냥 오일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윤활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정비를 해주시는 게 낫죠. 간혹 가다가 이제 구리스를 이제 베어링에다가 이제 발라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점도 때문에 베어링은 이제 저항이 먹어요. 그래서 윤활은 되겠지만 캐스팅하는데 비거리가 감소되겠죠. 그렇죠. 막상 이게 오일이 있어도 안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대부분 받아 나가시는 분들이 외관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염분에 이제 그 노출이 되니까 부식되지 말라고 이제 되게 잘 닦으세요. 근데 정작 이제 미지근한 물로 이제 뭐 샤워하시다가 이렇게 같이 닦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정작 윤활이 거의 없어요. 아니 미지근한 물로는 못 하겠더라고. 구리스가 다 씻겨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고온성 그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열이 좀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같이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그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낚시를 갔다 왔어. 근데 확실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혹은 약간 온수가
그 바다 염분은 빨리 제거되잖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찬물에다가 오래 틀어놓는 게 낫냐, 아니면 미온수로 이렇게 빨리 씻고 거기다가 구리스나 오일을 다시 한번 쫙 뿌려주는 게 좋냐, 마른 다음에. 그렇죠. 일단은 빨리 제거를 하는 게 빠르죠. 일단은 닐이라는 건 자체가 베어링도 100% 스테인 재질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제일 안 닿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염분을 제거하고 물기를 빨리 말려서 그다음에 거기다 윤활 처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러니까 미온수로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좋긴 한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미온수든 차가운 물이든 제거를 한 다음에 그냥 말리고 끝이잖아 그냥. 거기다 뭐 안 발라. 나도 안 그러거든. 그쵸, 대부분 안 바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를 발라주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만 하시면 돼요. 오일이 있다면. 네, 구리스가 만약에 있고 오일이 있으시다면은 아까처럼 이거 뜯어갖고 보통 아까 일단 우리가 바다 낚시를 갔다 오면 드랙 잠그고 메커니컬 브레이크도 꽉 잠근 상태에서 물을 씻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리잖아. 네. 그럼 말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말렸다 싶으면 그 다음에 여는 거지. 아니요, 여셔도 돼요. 그냥 열어도 돼? 네. 그 물이 섞이면 어떻게 해? 어쨌든 물은 들어가요. 베이트 같은 경우는 스풀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핀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먹어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 유입되는 부분이 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서 이 메커니컬 쪽 거기에 이제 수분이 제일 많이 유입되고 그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핸들 쪽, 핸들 하단 쪽에 물이 많이 고여요. 베이트릴 하단에 배수구는 그러면 그거는 배수구가 있지만 말리는 용도? 간단하게 말리는 그쵸. 정도? 물이 만약에 흠뻑 빠졌을 때 그쪽으로다가 이제 벤틀 쪽으로다가 물이 빠지는 정도지. 핸들에 먹어 들어간 건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오케이. 왜냐면 핸들을 돌리고 있으면은 어쨌든 그 자리에는 계속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갔다 와서 씻고 나서 제일 빨리 말릴 수 있는 거는 이 메커니컬까지 빼면은 이제 통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 바디에. 씻고 나서 메커니컬을 풀어야 되는 거구나. 네, 드랙도 씻을 때는 꼭 잠궈야 된다던데. 씻고 나서는 씻고 나서 바로 풀어야 상관없어요. 된다. 네, 오케이. 씻고 나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더 빨리 말리죠. 이렇게 해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건데 이것까지 귀찮으시면은 그냥 뭐 선풍기로다가 그냥 씌워놓고 있으셔도 되고. 그럼 이제 충분히 말렸다.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말렸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면서 그죠. 오일을 이제 바르는 거잖아. 네, 어디 오일을 바른다고? 아까 바랐던데. 오일을 이게 밀마다 종류가 틀린데 이렇게 이제 베어링에 스풀부에 베어링 있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베어링 오일 거기 한번 바르고 이제 커버 쪽도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시고. 베어링이 있을 만한 자리. 예, 그렇죠. 오일은 베어링만 바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은 피년기 한 상측 잡아주는 베어링 이쪽에 하단부 쪽 이렇게만 넣어주셔도 관리가 되는 쪽이죠. 그리고 구리스가 있으시면은 이런 이제 마린 구리스를 요 레벨라인더 쪽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알아서 끼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도 마린 그리스는 이제 그 물이랑 이제 안 섞이기 때문에 여기 레벨라인더 쪽에다가 많이 발라주는 게 좋죠. 해수용 더군다나 특히. 오케이. 그럼 경비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집에서 하는 경비는 사실 뭐 그쵸,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레벨라인더 정도의 구리스 좀 바르는 거 하고 마린 그쵸. 구리스 좀 바르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갔다 와서 뭐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신경 쓴다 라고 하면 열어서 그런 자리들만 조금 오일을 좀 뿌려주는 정도, 한 방울.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곳에 오일을 바를 수가 없기도 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 오일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네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니까 잠자고 있는 릴 오일들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릴에 문제가 있거나 정비가 필요하시면 에이프릴에 문의하시면 잘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완연한 봄이 왔네요. 다들 따뜻한 봄 햇살 속에 안락, 들락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